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편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우리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크리스천 그 신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국본을 운영하고 있는 자유일보 이런 데서만 조금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더 퍼블릭에서도 조금 보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군소 매체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니까. 자, 그래서 대국본 이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국본에서 지난 13, 14, 15 3일간이나 지금요 2박 3일간 철야 기도회를 광화문에서 가졌어요. 13, 14, 15간. 자,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좀 지금 그래서 요 3일간의 2박 3일간의 철야 구국 기도회 국민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요 관련 굉장히 성황리에 맞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대국본 의장인 전광훈 목사, 그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인사들, 그래서 김수열 전국 안보 시민 단체 대표,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 그리고 이동우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제 청년 연사들, 자유통일당을 박태환 청년 대변인 이런 분들이 연단에 올라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이죠. 자유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행동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향후에도 헌법 수호, 신앙 자유 보호, 국가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근에 말이죠. 또 이 김영현 장관 뉴스도 이 레거심에 대해서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영현 장관 측에서는요. 그동안에 이제 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5번의 공판 준비기를 거쳐서 지난 10일 날 처음으로 이 재판이 본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우리 이제 김영현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이거는 불법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를 즉각적으로 기각하라. 이런 강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가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이번 말이죠. 이 내란 재판에서 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준장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간의 설전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 설전 과정 중에 하나가 과연 왜 선관위를 지금 가게 됐는지, 선관위를 장악하게 됐는지, 요걸 가지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의혹 하면 꼭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전산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실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장악이 됐다. 왜? 선관위가 그동안에 사법당국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은 계엄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를 장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배우 이영애 씨가 말이죠. 역시 배우 이영애 씨가 이제 굉장히 이 기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이제 전남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 시리냐 씨인데 이 시리냐 이 태국인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로 태국으로 이송이 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 7월부터 계속해서 치료해 왔는데 지금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된 뒤에 정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혼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에 의존한 채 본국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제대로 이제 치료도 어렵고 기국도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남대 구호 봉사 동아리 리듬 오브 호프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 모금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 배우 이영애 씨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뉴스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까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지난 11월 13, 14, 15,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 본부,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의장인데, 여기에서요, 철야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재장정이 마쳐졌어요. 그래서 주최 측 추사로는요, 15일 하루에만도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집결해서 현 정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 의지를 드러냈고, 그리고 도심을 뒤흔들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정의,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적 연대의 장으로 열렸고, 이번 집회는 현 정권을 자유민주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로 규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 복귀, 그리고 불의한 권력의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13, 14일 밤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모이던 우리 참가자들인데, 이 날씨가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철야 기도회를 이어갔고,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 15일 절정에 일어나가지고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지금 함성을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님은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치, 사법, 안보 전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총체적 위기 상태다. 그래서 이 위기감을 강력히 역설했고, 광화문에서 들어지는 이 기도와 외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의 나라, 기도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무죄 복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적 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불의한 권력은 청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회 연사들은요, 국민저항의 정당성을 강하게 역설을 하고 현 정권의 사법, 안보 위협을 구체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 대표는요,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하면서 9명 중에 7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시스템과 리더십이 기능을 상실한 결과.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성남 시민 혈세를 특정 민간업자에게 몰아준 권력형 비리다. 그리고 공직사회 불가리 계엄 관련 공직자 색출까지 추진하는 현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탈을 쓴 전체주의다. 맹렬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학성 강원대 로스쿨 명예교수는요, 이재명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는 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은 잠시 중단됐을 뿐이고 그 시한폭탄은 4년 6개월 내 반드시 터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시대의 독일 교회를 언급하면서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요,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예, 아주 뭐 공산주의, 예, 북한 관계 박사님이죠. 예, 과거에 이제 정복 활동을 해오다가 전향을 했어요. 완전히.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검토는 국회 탄핵 무리와 행정부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민주당이 북한과의 적대 정세 속에서 꼭 필요한 국방 예산을 정략적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년 연사들은 하나같이 말이죠. 현 정권에서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청년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고요. 광화문 집회의 의미를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문가윤 청년당원 자유통일당이죠. 중국을 향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현실은 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한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악용되어 국민을 침묵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죄를 파기하는 내란이다. 그리고 박태환 청년 대변인이 자유통일당입니다. 청년들이 다시 광화문으로 나올 때라고 말할 때다. 그러면서 자유통일당은 2030 세대가 국가의 중심이 되도록 청년 성장 플랫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임수진 청년 최고위원은요, 교회가 침묵하면 자유는 무너진다. 그래서 광화문과 함께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사들 연설이 다 끝난 다음에 동화 면세점을 출발해서 종각 을지로 잇고 서울시장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평화 행진이 광화문 일대 도심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집회 시위를 했고요. 이재명 퇴진, 민주당 해체, 그리고 김현지 특검 이런 구호를 좀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재명 퇴진, 민주당 해체, 김현지 특검. 예. 자, 그래서 굉장히 성공리에 2박 3일간의 지금 집회가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갖는 그런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중앙지법 형사 34부 한성진 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장관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지난 10일 날 지금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팀 조은석이죠. 여기에서는요, 김용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명목하에 선관위 직원을 대포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2일 비화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받아서 홍범 노상원 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특검이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경호처 수행비서를 시켜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망치로 파괴해 인멸했다. 증거인멸 교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특검이 말이죠. 공소 사실을 낭독한 후에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요. 이건 불법적인 재판 진행이다. 그러면서 공소기각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인들의 요청을 내용을 보면은요. 공소장이 송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구속 신문을 했고 공정한 재판이 안 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음에도 한의 기각으로 계속 피해를 받아왔다. 공판 절차까지 왔는데 재판부가 변론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 기소에 대해서도요. 수사 준비 기간에는 별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검찰청법 4조 2항입니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검찰법 4조 2항. 그렇기 때문에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거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러 들어온 거 이거는 불법이다. 이 주장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성진 판사는 말이죠. 이건 지금 검찰개혁법 4조도 신설됐고 그리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를 본다 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형사부 25부 지금 주기현 판사가 진행 중에 있는 내란 재판과의 병합 이송 신청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재판은요. 특검이 지난 6월 18일 날 추가 기소했죠.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아폰 요거를 가지고 이제 개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했다. 이게 이제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우리 지금 이 변호인 측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했는데 하나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 측에서 제기한 조치들은요. 집행정지 신청도 했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고 관할 이전 신청도 했습니다. 즉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특검 기소, 재판 진행에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번 공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 그래서 좀 상당히 뒤늦게 이 본 재판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요 관련 내용. 그리고 말이죠. 이번에 이제 내란 재판,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되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재판 여기에서는 이제 선관위의 병력을 지금 파견한 거, 병력을 장악하려고 이제 우리 군을 계엄군을 파견한 거,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방첩사 1처장 준장입니다. 방성우 처장하고 지금 설전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계엄이라 하더라도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직접 지금 이 방첩사 그리고 이 처장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대령 요 대령이 말이죠. 유 대령인데 유 대령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 대령입니다. 유 대령이 이제 군을 출동시켰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유 대령이 이건 이제 위법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 감독할 수 권한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은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당국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산 서버 이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거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점검 또는 확인하는 거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부정선거 내용을 알 수 있는 단서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을 갖다가 선관위에 파견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열받잖아요. 떼오라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거야. 이렇게 와 붙인 겁니다. 와 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령이 또 반박을 해요. 점검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아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또 대헌법 7조에 따라서 선관위, 정부 어느 부처든 간에 사이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것도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수사 영역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하게 된 것은 선관위 부정선거 내용 그리고 전산 서버 점검, 전산 서버의 점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선관위에 계엄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영애 씨의 미화입니다. 미담입니다. 미담. 예, 그래서 배우 이영애 씨가요, 전남대에서 한국어를 배우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지금 태국인 시리아 씨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연합뉴스가 최초로 보도했는데요. 이 태국인은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중에 지난 7월 기숙사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진찰을 해봤더니 경막하 출혈 요렇게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도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요, 장기간 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보고 산소호흡기와 의료 장비에 의존해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의료 장비에 의존한 채 지난 15일 날 본국으로 이송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환자가 말이죠. 굉장히 경제적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기욱이 막막한 처지가 되니까 전남대 구호봉사 동아리인 리듬 오브 호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금에 나섰어요. 근데 이제 모금 목표가 본래 900만 원이었는데요. 금방 내 2배가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하고서 배우 이영애 씨가 1,0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전남대는요, 가족에게 거주지하고 통역사를 제공해 왔고, 리듬 오브 호프라고 하는 동아리 학생들도 이 태국인의 무사히 고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귀국 절차 전반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영애 씨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치료비, 학대 피해 아동, 그리고 K가 9 차주포 폭발 사고로 순직한 군인의 자녀, 그리고 북한 목함질의 도발로 인한 피해 병사, 그리고 천안함 재단, 육군 사관학교 등에 꾸준히 성금을 개척해 온 굉장히 좋은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배우 이영애 씨 아주 참 훌륭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이송 비용은 총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대사관, 그다음에 의료봉사단체인 베트남 평화의료연대, 해외 환자 이송 전문업체인 네오까지 협력하면서 크게 이제 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용 에어 앰뷸런스 항공기 대신에 대한항공의 도움을 받아서 일반 항공기 좌석 6개를 제거하고 의료 침상을 설치해서 의료진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태국인의 귀국을 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알려졌어요. 그래서 요 리듬 전남대 지부 학생들은요, 이 태국인의 귀국 과정과 고향에서의 모습을 담은 영상 편지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네요. 그래도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정말 좀 훈훈한 소식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